안녕하세요. 이쌤의 이유인 영어의 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그 영어 학원 등록의 모든 것 파트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6번째는요. 시험이나 숙제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그죠? 그 과정을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매일 봐요. 또는 뭐 일주일에 뭐 3번을 보내신다, 월수금 이렇게 보내신다 그러면 뭐 수요일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봐요. 또는 뭐 갈 때마다 봐요. 숙제는 매번 있어요.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라든지, 그러니까 숙제 주기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중구난방으로 어떨 땐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뭐 어떨 때는 막 뭐 깜짝 쪽지 시험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때 숙제를 왕창 주고 어떨 때는 아예 안 주고, 막 원어민 선생님은 안 주는데 한국 선생님은 막 엄청 주고, 이런 뭔가 불균형적인 어떤 그런 과제라든지 시험의 주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정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시험이나 그죠, 숙제 이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매일 이루어지는지, 일주일에 한 번 이루어지는지, 뭐 2주에 한 번 이루어진다든지, 뭔가 학원만의 어떤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거나 이제 숙제를 했을 때 선생님이 체크를 해주시는지, 그리고 시험 점수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는지, 그죠?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마도 상담을 하러 갈 때, 이제 학부모님도 꼭 엄마 아니라도, 네, 아버님일 수도 있고 어머님일 수도 있는데, 그 학부모님이 학원 상담을 하러 가실 때는 그냥 막연히 막 가시면 안 돼요. 그 최소한 내가 이 학원을 갔을 때는 뭐 전단지를 봤든, 뭐 옆집 엄마 얘기를 들었든, 뭐 소문을 들었든, 뭐 그래도 뭔가 이제 어떤 최소한의 연구가 있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갔을 때는 나도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죠? 나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학원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어느 정도 알기 위해서는 조금 좀 꼬치꼬치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7번째는요. 네. 그 분기별로, 그죠? 오픈 클래스나 그죠? 신학기 설명회가 좀 이루어지는지도 좀 아셔야 돼요. 그죠? 오픈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이제 영유아, 그죠?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요. 오픈 클래스를 합니다. 특히 원어민 선생님을 투입을 시켜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생이나 초중등, 뭐 고등 이렇게 같이 있는 학원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좀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도 없잖아 있고, 이렇게 너무 진짜 학원에 어떤 그런,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도 아니에요. 오픈 클래스를 한다고 하면 미리 엄청 준비합니다. 사실 그냥 항상 내가 그날 오픈 클래스에 가서 보는 모습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새학기 설명회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살짝 여담인데, 이거를 제가 리스트를 사실 만들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학원 파악을 이제 하고 등록을 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리고 있긴 한데, 학원 입장에선 정말 조금 위화감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무튼. 자, 8번째는요. 그 학원에서 이벤트나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얼마나 자주 하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학원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학습을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프린시플,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게 뭐 한다 그래서 소위 뻑하면 무슨 뭐 할로윈 파티니 뭐 크리스마스 파티니 뭐 어린이날 행사니 다 좋아요. 그냥 그런 건 굵직굵직 한 거니까. 그죠?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데 그래도 최소한 뭐 한 2-3번 정도는, 그렇잖아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죠? 뭐 할로윈 파티라든지, 뭐 크리스마스 파티 정도는 그 정도는 뭐 당연히 오히려 안 해주면 그러니까 좀 약간 서운할 정도로, 그죠? 그 정도는 그렇고요. 근데 뻑하면 뭐 무비데이를 한대요. 뭐 조금 공부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간대요. 뭐 약간 요런 거는 특별한 명분이 없는데 자꾸 행사를 하면서 수업 시간을 까먹는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아주 어린 친구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이제 초등학생들 위주인데,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뭐 프리스쿨 같은 데는 이런 행사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월별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그 달에 있는 행사, 이벤트 이런 거를 딱 달력에 표시를 해서 통신문처럼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소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즉흥적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좀 막 우겨서 그러니까 원장님이나 선생님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뭐 다른 학원에서 뭐 이거 한대요 뭐 어째요 저째요 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그죠 그 아이들한테 좀 떠밀려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조금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학부모님이 보시기에 너무 자주 약간 명분 없는 이벤트를 자꾸 한다 이런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행사가 있는 이제 학원이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런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이달의 학생 그죠? 이달에 뭐 제일 숙제를 열심히 해오고 그죠?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또는 뭐 그런 그죠? 그런 학생이 또 있고 뭐 리딩 챔피언 그래서 뭐 그달에 뭐 책을 원서를 제일 많이 읽은 뭐 학생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이달에 뭐뭐뭐 이런 거를 뽑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분 없는 이벤트라고 했지만 또 스펠링비라든지 뭐 영어 골든벨이라든지 뭐 쇼앤텔 이런 약간 이벤트성 행사인데 약간 아카데미컬한 거 약간 공부를 그죠 약간 이벤트를 빙자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제 명분 없는 이벤트라는 거는 특별히 뭐 이렇게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거를 뭐 무비데이 이런 거를 막 한 달에 한 번씩 이유 없이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경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학원이 너무 갑작스럽게 뭐 축소를 한다든지 뭐 확장을 한다든지 이전을 한다. 요런 거는 조금 요런 것도 조금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 아이가 이제 여기 집이랑 가깝거나 뭐 학교랑 가깝거나 뭔가 이제 지리적인 이유로 좀 이 아이를 여기 등록시켰는데 뭐 축소를 한대요. 그래서 막 한 달 동안 막 공사를 해요. 또는 또 확장을 한대요. 뭐 예상치 못한 2, 3주 동안 막 또 공사를 해요. 제일 최악의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거죠. 어디를 자꾸 이렇게 학원을 옮기는 거예요. 비단 그게 뭐 아파트 몇 동 사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래도 이게 좀 이사를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들이 그 마음이 좀 들뜨게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아마 생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의외로 이렇게 뭐 축소, 확장, 이전 하는 학원들이 꽤 있어요. 네, 특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리를 이제 예상 못하고 소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뭐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등록을 해서 좀 확장을 한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그 어떤 원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갑자기 뭐 늘리고 뭐 이렇게 뭐 축소시키고 막 이전하고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는요. 이 학원이 이제 그냥 동네 학원이고 그냥 뭐 원장님 이름을 땄다거나 뭐 그냥 어떤 영어 프레이즈나 뭐 영어 단어를 딴 그런 학원이면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애매하게 랩인지 뭐 자기주도 학습인지 뭐 온라인 뭐 이렇게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게 대형 프랜차이즈의 어떤 교육 사업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자체적인 뭐 학원인데 뭐 좀 약간 어떤 뭐 본사가 있어서 약간 대리점 형태를 두는 건지 그죠? 그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치킨집이라고 쳤을 때 여기 뭐 그죠 본사 직영점인지 뭐 서비스 센터인지 뭐 직영 서비스 센터인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구별이 돼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가끔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네 그런 학원인데 처음에는 초, 중, 등부를 같이 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 본사 차원에서 아이 뭐 좀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하는 학습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갑자기 막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어떤 독립 사업군이 생기면서 막 되게 복잡한 어떤 형태를 막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학원이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동네 학원이고 그냥 소규모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원이 아니고 그래도 한번 들어봤을 법한 학원이라면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게 이제 뭐 본사 직영점인지 아니면 대리점을 내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간판만 그냥 하고 다른 원장님 방식대로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교재라든지 운영 방침이라든지 교육 철학 자체가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원에 대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경계심을
자꾸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좀 학원 관계자분들을 제가 뭐 디스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학원에 오래 있었고 학원에 좀 약간 원리 좀 돌아가는 생리를 좀 알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을 생각을 하면 사실 엄마는 이제 왜냐면 초등학생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만 돼도 아이들이 학원을 직접 골라요. 그죠? 뭐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원 또는 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좀 모인 학원 이런 게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뭐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뭐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은 엄마 손에 끌려서 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조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딱 정리를 해서 네 이렇게 요런 요소들은 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고 나니까 조금 약간 민망한 건 왜일까요? 네, 그래서 이 10가지 제가 마지막에 리스트를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네, 문의사항 있으시면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